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이라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단순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책에서 저자들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일단 이 책의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고객 통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집중해야 될 과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를 확실하게 이용하는 것이 어느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 과제는 어떤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고객을 무시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라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달라진다.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지도라는 겁니다. 공감지도. 그래서 비주얼 싱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 이제 화면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자 할 때 비즈니스 모델 상의 고객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들 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또 그것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지도에서는 크게 6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맨 위에 보시면 고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고객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고객의 주요 관심사,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열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영향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객이 무엇을 듣냐 이거죠. 고객이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고객이 친구의 말을 듣느냐, 사장의 말을 듣느냐.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경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고객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고객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주위에 누가 있는지,
또 고객의 친구가 누군지, 또 고객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지, 어쨌든 고객이 보고 있는, 고객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적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 고객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고객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대중 앞에서의 태도가 어떻고 외형적 특징이 어떻고 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적어 보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고통이 있고요. 고통, 페인, 고충이라고 되어 있죠. 고충이 있고, 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뭐가 있느냐, 고충이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뭐고, 좌절이 뭐고, 장애물이 뭐냐에 대한 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들어가고, 또 고객들이 뭘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개인은 무엇을 얻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성공의 기준, 장애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것. 그래서 고객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또 고객들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 고객들이 무엇을 듣는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고객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실천하는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뭐고 고객들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공감지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비즈니스의 대상을 결정하고 나면 이 공감지도를 통해서 고객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더라, 생각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아이디에이션.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성공적으로 골라내는 창조적인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죠? 그 아이디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내는 과정을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죠. 그 중에서 뭐가 최고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는 창조적인 프로세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한다. 자, 실행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자 할 때 이 아이디에이션 기술에 통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과제는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운영 과정에 생겨날 만한 것에 대한 염려를 접어두는 것, 그래야 진정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재 상황을 무시하라는 거죠. 현재 상황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에서는 현재 상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고객의 불만 혹은 새롭거나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창적인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뭐에 도전하는 것이다?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디에이션이란 뭐냐 하면 이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쓰는데,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이 작은 어떤 것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안정적인, 또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 무너뜨리는 과정, 또는 새로운 것이 성립되는 과정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게 그런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내려면 먼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결합해 실행 가능한 몇 가지로 좁혀야 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뭔가 쓸데없는 소리 같아도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감대를 얻고 가장 합당한 것을 찾고 또 그것의 논의를 통해서 나중에는 최종안으로 이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것을
하려면, 이런 아이디에이션인 것을 하려면 사실은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 하나는 이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그래서 what if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들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상상력을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또 우리가 직장에서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그러다 보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상상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뭐뭐 하게 된다면 이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깨지게 되죠.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관습적인 단정의 의문을 제기하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들, 일종의 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겠고요. 사실상 이 what if라는 질문은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것들이 해체되게 되고요. 이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은 가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도록 우리들에게 도전 정신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현실에서 찾지만 또 현실에 없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또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때로는 너무 도발적이어서 아무 답도 주지 못할 수 있고요. 또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내서 현실화시켜 주기도 하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금지된 것, 또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단정짓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당위성,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보시면 우리들이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팀입니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은 창조적인 사람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창조적인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 본질적으로는 그 조직의 전체 구성원이 바로 이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는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조언과 아이디어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들은 심지어는 어린이까지도 고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직 내부 사람이 아니라 조직 외부의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또 심지어는 어린이까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아이들만큼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이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일에 있어서. 자, 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되고, 주요 회의에 중립적인 협력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비즈니스 부분에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또 전문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직급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일에, 제안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주얼 싱킹이란 단어를 쓰는데, 뭔가 시각화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현재 이제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이유는 포스트잇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동도 자유롭게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쓸 때는 굵은 마카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되는데요. 자, 굵은 마카펜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굵으니까 잘 보이겠죠. 그리고 많이 못 쓰겠죠. 그래서 한 장에 한 가지 아이디어만 적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잘 보이도록 하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활동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포스트잇 사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더라.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루지 않고 우리가 많이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개념으로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 태도입니다. 디자인 태도.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 이전에 수많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가리켜서 디자인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많은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꺼내놓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급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어디 안에 꽂혀버리거든요. 어디에 꽂히면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배타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설픈 아이디어를 솎아내고 최후의 좋은 아이디어를 고를 때까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모든 것을 뒤집어 고려할 수 있는 의지를 포함한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서 방향이 잡힐 때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뒤집어서 고려할 수 있는 의지가 디자인 태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뭐 할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뭘 함에 있어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스토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자, 스토리는 뭐냐 하면, 일종의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 뭐 이야기 조각? 이렇게 볼 수 있죠. 말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스토리하고 내러티브를 구분하게 되는데, 스토리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재료들, 이야기의 재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내러티브 그러면 이 재료들이 연결돼서 플롯을 구성하면서 구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플롯이 없으면 스토리, 플롯이 있으면 내러티브. 다르게 표현하면 구조가 있으면 내러티브, 구조가 없으면 스토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은 일종의 플롯을 구성하고 또 줄거리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낯선 것을 소개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낯선 것을 손에 잡힐 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투자자를 설득하는데 유용한데요. 사람들의 집중을 유도하는 설득의 역할을 스토리텔링이 담당하게 되고요. 또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자연스러운 스토리에 사람들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낯선 것이나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비즈니스 모델 환경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트렌드, 산업 요인, 시장 요인, 거시경제 요인,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자들은 이런 외부 환경을 일종의 디자인 공간으로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책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 2가지 정도만 더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학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조직을 분석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양한 것들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래서 축을 보시면 강점하고 기회, 강점하고 기회는 도움이 되는 유용한 거죠.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또 그 다음에 약점하고 위협은 뭐예요? 해로운 것들이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점하고 약점은 내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기회나 위협은 외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적이냐 외적이냐, 또 유용하냐 해로우냐,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수 있고, 사실은 조직도 분석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툴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루오션 전략에서 크게 2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가치 혁신 개념이고, 또 하나가 4개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혁신 개념에서는 비용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건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죠. 가치가 덜한 특성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증대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혜택과 서비스를 창조해서 고객들을 위한 가치를 증대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한 덩어리가 되겠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4개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인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위에 보시면 감소라고 있죠. 그래서 업계의 표준 이하로 내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치게 높아서 표준 이하로 내려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또 밑에 보시면 업계의 표준 이상으로 올려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표준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야 될 건 뭐가 있느냐? 증가시켜야 될 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제거 있죠, 왼쪽에. 업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를 가운데 제거할 게 뭐냐, 이거죠. 제거할 게 뭐가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 업계가 아직 한 번도 제공하지 못한 것 중에서 창조할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만들어가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을 전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책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저도 책을 다시 보고, 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책을 따라서 한 번 정도 해보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책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 책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 책의 안내를 따라서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시면 큰 통찰과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한번 실습도 해보고 작업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